내 생각은 이래. 금리가 금값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금리가 금값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보면은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코너를 만든 거 내 생각은 이래. 제가 결코 학식이 높다든가 경제 이론이 밝다든가 그래서 이 코너를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여러 고객들을 만나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코너를 만든 거니까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좀 잘못된 정보라든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대로 리스크를 줄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갖고 제가 영상을 만들 건데요. 제가 지금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것이 제가 직업이 이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금리와 환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성씨 혹시 파월이라는 분이 들어본 적 있어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앨런이라는 여자분인데 그분 혹시 알아요? 앨런도 많이 들어봤는데 뉴스에서. 네.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기축통화국이고 경찰 국가고 온 전 세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군데가 없어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다, 금리를 인하했다. 이것이 그 미국 경제에도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월이라는 사람은 FOMC라고 해서요. 미 연방준비시장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의장이에요. 이분은 6주마다 한 번씩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번에는 동결합니다. 이번에는 인하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 쪽에 있는 모든 관여된 쪽에서는 그분의 입을, 귀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는 경제 활동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원자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국채, 채권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가 보통 이제 주식이 있고, 네 번째가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하나가 더 늘어난 게 있어요.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죠. 이렇게 투자하는 기준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래서 어떨 때는 주식시장이 활발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부동산이 또 활성화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원자재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하는 것을 잘 주시해서 이번에는 어느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많아요.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보통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어디서 주가 되냐면은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 인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중앙은행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라는 것을 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많이 걷느냐, 또 얼마만큼 덜 걷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살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건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뭐예요? 은행에서 이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면은 돈을 은행에 많이 넣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저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야지.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입장은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높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사람들, 기업체에서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았던 데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엔 뭐냐면은 나라에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그러면 금리 인하는 뭐예요? 은행의 이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늘어나겠어요? 우성씨, 뭐가 늘어날 것 같아요?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하죠. 그렇죠. 금리가 낮으면 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은 즉각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특히 인상, 동결, 인상, 인상, 동결, 인상. 첫 번째 인하하는 때가
가장 민감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이건 이제까지 역대적으로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인상, 인하가 아니라 인상, 그 다음에 첫 번째 인하일 때는 주식시장이 활발해집니다. 그 정도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부동산 약간 들썩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은행의 이자가 낮으니까 그 돈을 대출을 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이쪽에 있는 수익을 올리겠다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원자재, 주식,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금리가 인상했을 때 금값이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올랐어요. 요번에 뭐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화폐를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하고 금리 인상, 아주 강한 금리 인상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어떤 정의가 없어진 거예요.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보통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한 5.5% 정도 됩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2% 적은 3.5% 정도 되고요. 금리가 낮은 국가들은 뭐 중국하고 일본 정도가 될 텐데 유럽도 한 5.2%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로 금리로 시작을 해서 5.5%까지 오른 거예요. 금리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리가 인하한다는 기대감으로 이번에 오늘이 금리 발표를 했는데 동결로 나왔어요. 근데 보통 아까 얘기한 파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앨런,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번 9월, 그러니까 6주마다 발표를 하니까 이제 9월 한 15일 정도 되겠죠. 그때 금리가 거의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률에 비례했을 때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게 어떠한 국민들과 경제 그리고 산업에 침체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어떤 광고적 모션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5.5%까지 올라간 금리를 아마 이번에 뭐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베이비 스텝이 있는데 뭐 예상하는 게 0.25% 정도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쟤는 일회성이 아니면 이회성으로 끝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파월이 긴급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경제를 위해서 저희가 금리 인하를 실행을 했는데 도저히 이런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역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채권, 국채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사시는 분들, 특히 또 금, 은을 사시는 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기술적으로 다시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경제가 무너집니다. 원자재도 무너지고 그리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무너집니다. 그게 공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금리 인하가 조금 조급한 선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 다시 돈을 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팬데믹으로 그렇게 많은 화폐들이 발행이 되고 달러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물론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0.25 하고 또 동결하고 또 0.25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왜? 그만큼 지금 시장과 물가는 잡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푼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더욱더 악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이것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개인별로 생각하는 게 다 틀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계속 할 때는 아니다. 5.5% 정도의 지금 기준 금리인데, 자, 금리 인하를 해서 어느 정도로 내릴까요? 1%? 2%? 그래도 3.5%입니다. 그래도 금리는 높은 편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은 시장은 움직입니다. 시장은 움직이고
즉각 반응도 일어날 거예요. 주식시장이 순간적으로 활성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약간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음도 약간 폭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투자처, 투자 대상을 찾았을 때 살아있는 자산 투자처는 지금은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전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금리가 인상하던 금리가 인하하던 간에 그래도 꾸준하게 올랐던 것은 원자재인 금과 은과 그리고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조금 이익 창출을 많이 했던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 마치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34조 달러의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기로 따졌을 때는요, 1조 달러를 계속해서 이자로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겁니다. 절대로 이 부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1920년대에 대공황이 온 것처럼 그런 상황을 일부러 몰아넣어서라도 타개하는 방법, 일거리 창출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폐 개혁밖에 없어요. 요즘에 뭐 CBDC라 그래갖고 디지털 화폐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화폐 개혁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한다 한계가 있고요. 금리 인하를 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 단점이 생기면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또 디플레이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호 보완 작용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거,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해갖고 너무나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금리가 인하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하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